역사는 최태성! 이야! 자, 받으세요! 제 기를 좀 받으시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게 제가 개념 잊지 말라고 별 채우기 파일로 올려드린 거, 그 휴대폰에 지금 내장되어 있죠? 네, 항상 이렇게 휴대폰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기계에 항상 볼 수 있도록, 네, 심심할 때마다 그거 아세요? 게임처럼, 네, 딱 몇 분 몇 초, 몇 분 몇 초, 재밌잖아요. 네, 그렇게 좀 즐기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개념을 잊지 않고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공부 딱 완강했는데 그 다음에 다른 공부한다고 전혀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거 휘발성처럼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렇게 정말 애써서 집중한 시간이 다 날아가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꼭 복습하는 시간, 개념 잊지 않고 유지하는 시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준비됐죠? 자,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려는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회 파트를 한번 공부해 볼 텐데, 고려 시대도 당연히 신분제였죠. 그죠? 청동기 시대부터 어떤 계급 사회가 출발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또 시스템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고려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배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배층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고려를 세운 사람들이 누구? 고려를 세운 사람들. 네, 호족과 육두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호족과 육두품들. 자, 그런데 이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공음전과 음서제와 같은 또는 폐쇄적 통언권과 같은 그런 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무엇으로 변한다? 이들이 바로 문벌 귀족화 되더라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문벌 귀족화. 그런데 고인물은 썩는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고 그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모습이 있으면 오래 못 가요. 결국 칼에 맞아 쓰러지죠. 그러면서 등장했던 새로운 역사 주도 세력은 누구였다? 바로 무신들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 무신 정권 시기에 몽골이 쳐들어와요.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 원간섭기로 들어갔고 그때 성장한 세력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로 권문세족이다. 이게 바로 고려시대의 지배층들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런 지배층들, 이제 문벌 귀족을 중심에 놓고 한번 볼 텐데 이런 지배층들만 있었던 건 아니죠. 다 이 위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밑에 그 지배층도 이제 층이 있단 말이에요. 하급 관리들도 있습니다. 자, 이 하급 관리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배층들 중에서 네, 쭉 와서요. 바로 네, 하급 관리. 이 하급 관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될 텐데 이 하급 관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이 당시에 중류층이라고 불렀습니다. 중류층. 이들을 우리는 중류층이다라고 불렀어요. 이 중류층을 바로 이제 하급 관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급 관리. 이렇게 부르는데 대표적인 하급 관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지방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 속군 속현 향부곡소를 다스리는 사람들 누구라 그랬죠? 그렇죠. 바로 향리. 이 향리들이 바로 대표적인 중류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귀족, 중류층 이들이 바로 고려사회의 그 지배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배층만 있는 게 아니라 피지배층도 있겠죠. 자, 이 피지배층은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피지배층은요, 우선 피지배층에는 양민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우리는 양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들을 우리는 양민이다라고 합니다. 양민. 이들을 이제 우리는 피지배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우고 피지배층. 피지배층이라고 하는데 이들을 이제 양민이라고 해요. 양민이 있는데 양민들 중에서도 조금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이 양민들 중에서도 이렇게 두 부류를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백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백정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백정이요? 백정은 천민이잖아요. 소 잡고 돼지 잡고 왜 양민이에요? 천민이 아니라?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백정은요, 조선의 백정이에요. 고려의 백정은 일반 농민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의 백정은 일반 농민으로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백정이었습니다. 백정.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여러분들 특수행정구역민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우리 배웠죠. 향, 그리고 부곡, 그 다음이 소민들. 향, 부곡, 소민들. 그죠? 이 사람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향, 부곡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몰려 있고요. 그리고 이 소는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몰려 있더라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죠? 이 향, 부곡, 소민들은요, 같은 양민이긴 해요. 양민이긴 한데 이들은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라는 거.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요. 세금도 더 많이 내요. 일반 백정보다 세금도 더 많이 내고 있더라. 같은 양민의 그룹에 들어갔지만 일반 농민인 백정들보다는 차별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향, 부곡, 소민이 천민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네, 향, 부곡, 소민 거주인의 자유가 없음. 이 향, 부곡, 소 여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향리들. 이 향리들이 바로 특수행정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향, 부곡, 소. 네, 여기를 관리하고 있더라. 여기 이제 관리,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더라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됐죠? 그럼 이제 피지배층 중에서 양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진짜 완전히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군가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들이 바로 네, 그들이 바로 쭉 가서 천민입니다. 천민. 바로 천민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겠죠. 이 천민 중에서 여러분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노비들이에요. 노비들. 이 노비들이 천민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노비는요. 진짜 그냥 말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노비들은 매매와 그다음에 상속, 사고 팔 수 있고 물려줄 수 있고 증여할 수 있는 매매와 상속, 증여의 대상이더라 라고 하는 사실. 가슴 아프죠, 여러분들? 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바로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세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사고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상속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인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정말 이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이렇게 많이 다르구나. 그럼 지금의 이 시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는요,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나누고요. 지배층은 다시 이 귀족과 중류층, 하급 관리들로 나뉘고요. 피지배층은 양민과 천민으로 나뉘는데 특히 양민 중에서 대다수는 바로 이 백정, 일반 농민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백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향부곡 소민들, 특수행정구역들을 관리하는 향리들 이렇게 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천민의 대다수는 바로 노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고려시대에서 여러분들 여성의 지위를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선 후기 여성과 고려 여성이 달라요. 예, 그 가정 내 지위가 상당히 다릅니다. 자, 한번 결론적으로 보면요.
예, 이 여성의 가정 내 지위가 고려 시대는요. 가정 내 지위가 상당히 조선 시대에 비해서 높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여성은요. 균분상속이 가능합니다. 자, 이걸 알 수 있는 사례 바로 균분상속. 재산을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나눠줍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요. 1991년도 민법 개정 이전까지만 해도 부모의 재산은 장남에게 더 많이 가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와우. 이게 왜 그러냐면 조선 후기 남자 중심, 남성 중심의 장자 중심의 어떤 그런 가족 제도의 영향에 의해서 현재까지 왔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아들, 딸 구분 없이 똑같이 균분상속해 줘야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법적으로. 혹시 여러분들 여기 여학생들이 있는데 오빠가 나는 아들이니까 장남이니까 내가 3분의 2, 너가 3분의 1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법적으로 똑같이 2분의 1, 2분의 1 나눌 수 있는 권리가 여성들에게 있습니다. 지금은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요즘 그 소송건이 굉장히 많대요. 예, 소송건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법적인 어떤 테두리 안에서 그냥 너무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자꾸 욕심들이 생기면 문제가 좀 터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니까 균분상속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균분상속이 돼. 그러니까 당연히 딸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딸도. 그래서 네. 딸도 제사를 지낸다. 윤행봉사라고 합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아니 상속 받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들 속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시선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어떤 시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조선 후기적 시선이겠다. 이게 전통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추석, 설날 남자 집에 먼저 가잖아요. 왜 그래야 되죠? 상당히 조선 후기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얘기죠. 이 당시에는 딸이 제사를 지내면 아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당연한 시스템이었다는 사실. 아마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이어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날에는 남자 집에 먼저, 또 추석에는 여자 집에 먼저, 아니면 좀 바꿔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는 자리를 좀 잡아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이런 어떤 결과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외가 쪽 있죠. 외가 쪽. 네, 이 외가 쪽도 음서가, 네, 이 외가 쪽도 음서가 적용이 돼요. 외가 쪽도 음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조상의 음덕을 받아가지고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외가 쪽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친가 쪽만 가능한 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 나온 게 뭐였냐면 바로 호적에 그냥 나이순이에요. 예, 호적 나이순. 호적을 기입할 때 나이순 태어난 순서대로 첫째가 딸이야. 그럼 딸 호적에 적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 아들이 아들 적. 이게 순서래요. 그런데 조선 후기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 딸은 제일 먼저 못 올라가요. 네, 아들이 장남이 가장 먼저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지 않고 이 당시에는 그냥 태어난 순서대로 이렇게 가고 있었다. 이게 바로 고려의 여성의 모습이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성의 가정내주의가 상당히 높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몽골과의 어떤 전쟁 과정 속에서 남자들이 많이 죽어요. 죽다 보니까 그때 이 박유라는 사람이 제안을 하나 합니다. 지금 인구가 너무 줄었다. 전쟁 때문에. 그래서 인구를 좀 늘려야 되는데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일부 다처제를 한번 도입하자라는 얘기를 해요. 한 남자가 많은 여성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건의를 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 박유가 이 왕과 함께 이 거리를 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 고려 여성들이 손가락질을 쫙 펼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저 삐삐삐 박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욕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집에 와서 이 부인들이 박유의 의견을 들어주면 당신은 우리 집에서 못 살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결국 박유의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안건으로 통과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정해지죠. 그만큼 고려시대 여성들의 지위가, 가정의 지위가 상당히 조선시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와 좀 비교해서 기억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시선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조선 후기 유교적 사고방식에 우리가 갇혀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고려 신문지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 일단 분류는요. 일단 요 지배층, 제일 꼭대기 있는 지배층의 그 흐름을 보시는 거 일단 기억하시고요. 호족 육두품, 그리고 문발귀족, 무신, 권문세족, 요거 제일 중요하고요. 귀족, 중류층, 양민, 천민이라고 하는 요 신문지도 있다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중류층은 하급 관리, 뭐 향리, 남반, 뭐 이런 사람들, 군반 이런 사람들이 하급 관리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고, 양민들 중에서는요 백정이 있습니다. 이 백정이 바로 일반 농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조선의 백정, 천민과는 꼭 비교하시라는 거 놓치지 마십시오. 향부국 소민은 특수행정구역이고요. 바로 이렇게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리가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노비는요 굉장히 많았고요. 말하는 도구였어요. 매매상속 증여의 대상이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성의 가정내 지위입니다. 이 고려 여성의 가정내 지위는요, 조선과 꼭 비교를 하셔야 돼요. 상당히 높았다. 균분 상속 똑같이 이루어졌고요. 딸도 제사를 지냈다. 이에 따라서 여러 어떤 권리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려라는 나라는요, 조선에 비해서 상당히 열려 있었던, 굉장히 좀 개방적이었던 그런 사회였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뭘 먹고 어떤 방법으로 살았을까요? 고려의 경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짧았으니까 이어서 봅니다.